야구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시즌부터 야구 팬들과 함께 참견하게 된 야구의 참견 요근입니다. 올 시즌도 야구 팬들이 정말 즐겁고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막 이후 KBO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KBO 이슈에 대해 참견해 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태균 해설위원, KBS 정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5년의 첫 참견인데 좀 무거운 이야기로 이제 첫 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9일 창원에서 좀 큰 사고가 있었죠. 먼저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또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정말 참담한 소식이었는데요. 저도 그날 근무 중이었거든요. 한 5시 반쯤에 이 해당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NC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NC파크 3루 쪽 매점 위에 구조물이 이제 떨어져서 그 매점 앞에서 기다리던 이 자매 2분을 포함해서 팬 3분이 부상을 당하셨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대 여성분이 가장 크게 부상을 당하셨는데 머리 쪽에 바로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건물 꽤 높은 곳, 한 4층 높이에서 구조물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알루미늄 소재로 된 루버라는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한 60kg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 충격을 저희가 참 가늠할 수 없을 정도고 이 피해자분이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고 이틀 만인 3월 31일 오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이걸 조사 중이거든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노후화의 문제인지,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강풍으로 인한 사고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일어나서 안 되는 사고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구단들이 그 이후에 좀 추모의 뜻을 모아서 애도 기간을 좀 지정을 하고 선수들도 이 기간 또 고인의 명복을 좀 빌면서 진심으로 좀 애도를 했죠. 그렇죠. KBO에서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했고 또 창원 SSG, NC 3연전 모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구장 경기는 4월 2일부터 재개가 됐는데 전 선수단이 이 근조 리본을 달고 또 세레모니를 자제하면서 추모를 했고 또 NC 선수들은 키움전의 승리 후에 큰 사건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0만 관중 돌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또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금 야구장을 즐겨 찾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사고가 난 이후에 NC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설 점검 업체까지 고용을 해서 그 문제가 된 구조물 루버를 샅샅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창원의 그 루버라는 구조물이 231개가 있다고 해요. 좀 많죠. 네, 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개는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NC 구단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3일부터는 창원시와 시설공단 그리고 NC 구단이 함께 합동 대책반을 꾸려서 지금 경기장 곳곳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창원구장을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는 11일부터 롯데와의 3연전이 있는데 그 경기를 사직구장으로 옮겨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홈과 원정의 일정을 좀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NC의 홈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KBO에서 또 더블헤더 경기를 당분간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차전과 2차전 이 관중들이 오버랩이 되는 이 시간이 있는데 관중들이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NC구장이 최신식 구장이잖아요. 2019년에 지어졌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서 다른 이제 구단들에서도 경기장을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도 나와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고 이후에 또 팬들이 이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달라 이런 의미에서 또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죠. 그렇죠. KBO 10개 구단 여성 야구팬 일동이 트럭 시위에 이어서 현수막 시위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 분노의 대상이 사실은 두 곳인데요. 첫 번째가 창원시와 시설공단,
그리고 또 하나는 KBO입니다. 이제 야구장 같은 경우는 경기장을 지자체에서 소유를 하고 구단에서 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조금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약간은 나 몰라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팬들의 비난을 샀어요. 제가 NC 구단이 아까 사설업체를 고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 루버가 안전점검의 대상인지도 이 시설공단 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장이라는 곳이 이제 많은 팬들이 오시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부터 또 노인까지 이제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되는 곳은 맞잖아요. 이 사고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런 사고도 꼭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KBO나 구단뿐 아니라 지자체까지도 좀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KBO에서 발표를 하기를 이제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매뉴얼을 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와 구단 그리고 KBO가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구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니까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KBO도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이 안전사고의 숫자를 좀 줄여나가자.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1,200만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그 1,000만 관중 시대, 관중 없는 프로야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책임이 있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고요. 또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안타까운 부상을 당하신 분들 빠른 쾌유를 또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야구장은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팬들의 안전보다 귀한 것은 없고 더 중요한 가치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또한 구조적인 방안 역시 확실하게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KBO 새 외인들 기대와 변수 사이. 매년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이제 그해 구단의 어떤 성적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분 저희가 또 한번 모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스카우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스카우트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야구를 보는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께서는 뭐 이승원 스카우트를 모르는 분들도 없을 테고 저는 또 사실 이제 I am 솔로예요에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때 또 뵈서 내적 좀 친밀감이 있는데 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SSG 스튜던 메릴 켈리 선수를 이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스카우트한 주인공으로 또 알려져 계십니다. 요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는 좀 누가 있나요? 네, 저희는 항상 역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수들은 항상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A가 되는 강백호 선수, 뭐 그리고 김도영 선수, 그다음 안우진 선수 이런 선수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좀 살짝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아무래도 3루보다는 뭐 2루나 아니면 외야로 이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입을 하게 된다면,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 김도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하다면 네. 영입을 시도한다 안 한다? 만약에 제가 단장이다, 당연히 하죠. 오. 네. 워낙 타고난 게 많은 선수라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네.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그 부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아요? 일단 형님도 아시다시피 배트 스피드가 일단 타고났고요. 근데 플레이트 커버리지가 너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공이 오면 밀어칠 수 있고 또 몸쪽으로 공이 오면 또 당겨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김혜성 선수가 이제 올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고 지금 이제 현재는 트리플 A에서 뛰고 있잖아요. 좀 김혜성 선수의 지금 현재 어떤 모습과 네. 향후에 어떤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본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혜성 선수가 그래도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운동신경이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시간 조금만 주시면 네, 메이저리그에서 유틸리티로 활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너튜브 보는 느낌이 좀 났는데 우리 이승원 스카우터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태균 의원의 너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두 분이 또 워낙 또 호흡을 좀 잘 맞추다 보니까 지금도 녹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님하고 이제 티키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KBO 새 얼굴들을 좀 낱낱이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올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이 새로운 선수들인데요. 과연 KBSN 해설위원들이 과연 이 새 얼굴들, 새 외국인 선수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또 어떤 선수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폰세, 위즈덤, 뭐 콜 어빈 이 선수들 이름이 좀 보이는데 장성호 해설위원은 이제 폰세 선수가 보여주는 이 홈플레이트 근처에서의 어떤 공 움직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 윤희상 위원은 콜 어빈 선수의 좀 섬세한 피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태균 위원도 투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치리노스. 네, 뽑으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 공의 움직임, 공 끝에 이제 테일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땅볼을 또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선수인데 LG 트윈스의 또 내야 그라운드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팀의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 수비들을 디펜스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치리노스 선수가 더 많은 승수를 충분히 일선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치리노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원 스카우트가 좀 가장 기대하고 있는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누군가요? 저는 일단 코디 폰세 선수한테 반했어요. 일단은 그 포심 153kg, 155kg 정도 나오는 이 직구를 스트라이크 존 위쪽으로 딱 많이 이렇게 커맨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 이제 준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가 완벽한 투수는 아니지만 구위가 너무 눈에 띈다. 네. 저랑 따로 얘기할 때는 미치 네. 화이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 데뷔를 못했잖아요. 미치 화이트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니 지금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는 선수를 왜 미치를 뽑냐? 근데 저는 사실은 미치 화이트 선수가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복귀를 네, 하면 네. 과연 또 이제 우리 이승원 스카우트의 예상이 또 맞을지 또 이 선수들이 이제 시즌 중반을 넘어서도 지금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텐데요. 지난 시즌과 이제 다른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팀의 새 얼굴부터 차례대로 한 명 한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후라도 헤이수스와의 이제 재계약을 포기하고 올 시즌 유일한 키움 히어로즈의 외국인 투수가 된 케니 로젠버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일단은 템파베이에서 8라운드로 지명이 됐던 선수고요. LA 엔젤스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롱 릴리프로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베이식 4피치 믹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직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이거를 딱 얘기를 하는데 왼손 투수가 커맨드가 되고 하지만 이제 슬라이더랑 커브는 조금 아쉽다. 체인지업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수는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좌투수지만 오히려 우타자한테 더 강점을 보이는 투수예요. 그 체인지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좌타자한테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사실 그렇거든. 구속에 힘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 변화구의 완성도로 승부해야 되는 선수들은 커맨드까지 완벽해야 되는 그런 또 점이 또 있죠. 우리 KBSN의 해설위원 유희관 해설위원처럼 어쨌든 제구력도 완벽해야 되고 구속이 느린 부분을 좀 커버하려면 제구와 이 완성도 높은 변화구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경기 SSG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 뭐 세 경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기록을 좀 보니까 득점권 피안타율이 5할 4푼 5리로 좀 높고 세 경기에서 지금 연속해서 모두 피홈런을 좀 허용했더라고요. 좀 이 부분, 그러니까 피홈런 허용이 좀 많은 부분, 네. 적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커맨드의 어려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위가 강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KBO에서 더 살아남으려면 제구가 완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한 선수들을 위주로 지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NC 다이노스가 이번에 또 지명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는 데이비슨과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투수 2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로건 앨런과 이제 라일리 톰슨 두 투수인데요. 이 두 투수 모두 어떤 선수들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겐 앨런 선수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팀에서 작년에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네, 공교롭게도 저희 팀에서 이제 트리플 A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롱 릴리프로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제 로건 앨런 선수는 이제 컨트롤과 커맨드가 둘 다 되는 선수인데요. 컨트롤은 이제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잘 던질 수 있냐. 그게 컨트롤이고 커맨드는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잘 던질 수 있냐가 커맨드인데 이게 두 개가 전부가 되는 선수인데요. 네. 게다가 커브,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직구까지 5개를 구종을 다 던지는 선수인데요. 일단 구속이 일단은 완벽하진 않아요. 뭐 45, 44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확실한 위닝샷이 사실 없어요, 이 선수는. 네, 구종은 다양한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딱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KBO에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좀 출발을 봤을 때는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 로건 선수가 일단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장점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앨런 선수는 어쨌든 이 퀄리티가 좀 높은 변화구를 보여줬고 또 타자들을 그렇지만 압도하지는 모습은 또 없었어요. 그러면서 6이닝 이상 그런 긴 이닝을 또 소화해주기는 했지만 이 타선에 좀 도움이 부족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어쨌든 승수를 아직 뭐 쌓지는 그렇죠.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확실하게 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이상 정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야수들의 좀 도움도 있고 한번 투수들은 또 첫 승에 대한 그런 부담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첫 승을 한번 올렸을 때 그 시너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라일리 선수는 이제 로건 선수에 비해서 조금 현재까지 기록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특히나 뭐 이닝 소화도 이닝 소화긴 합니다만 지금 볼넷 허용도 조금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라일리 선수 현재까지 등판을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좀 있죠. 네. 네, 일단은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예요. 트리플 A에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이제 구위가 일단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NC 스카우트 분들이 왜 데리고 왔는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또 ABS 시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존 안에만 넣으면은 뛰어난 구위로 타자를 압도하겠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일단 스트라이크를 잘 못 던져요. 일단 릴리스 포인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직구나 커브나 슬라이더가 다 좋아요.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의 안에 넣는 게 일단은 너무 미흡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NC 다이노스가 지금 몇 년 동안 워낙에 좋은 투수들, 외국인 그렇죠. 투수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 뭐 패디 패디, 선수, 하트. 뭐 하트 선수 그런 너무 좋은 그런 강력한 투수들을 보다가 올 시즌에 이 외국인 선수들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또 이 라일리 선수 보면 투구 폼도 네. 조금 특이해요. 좀 약간 이 팔회전을 높이면서 약간 업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타자들이 조금 현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이제 스카우트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다음 팀은 한화이글스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이제 라이언 와이스 선수와 이제 재계약을 선택을 했고 투수 1명과 타자 1명을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코디 폰세와 이제 에스테반 플로리얼 선수인데요. 자, 김태균 의원께서는 물론 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먼저 이제 이승환 스카우트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세와 플로리얼 어떤 선수들입니까? 네, 일단 폰세 선수는 밀워키에서 2라운드 픽으로 지명을 당했던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뛰어난 유망주로 있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는 피츠버그랑 했고요. 그 다음에 니폰햄과 라쿠텐에서 이제 NPB에서 3년을 뛰었던 선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구가 일단 너무 좋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네, 네.
찍어 내리는 이런 맛도 있고요. 게다가 구속도 잘 나오고 게다가 그 위쪽을 스트라이크 존 위쪽을 너무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잘 뽑은 것 같고요. 한화에서 거기서 이제 변화구들이 너무 준수해요. 생각보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가 너무 잘 휘고 너무 잘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이 하이 패스트볼을 내가 쳐야겠다 했는데 거기서 바로 떨어지니까 그걸 터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터널링이 너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가끔씩 커맨드가 제구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는 선수인데 저는 구위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주 에이스로 활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파이팅도 너무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리더십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도 봤지만 좀 와 공이 정말 살벌하다.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폰세 선수였고 네. 이제 플로리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에서 좀 이 외야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중견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플로리올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초반에 조금 좋진 않은데 김태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플로리얼 선수는 이 하나이글스에서 데려올 때 일단 뭐 예전에 그 제이 데이비스 선수라든지 뭐 또 잠깐 뛰었던 클락 선수 네. 뭐 그런 선수들을 좀 그런 선수들의 이 스타일을 좀 기대하면서 데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정말 기대 너무 부응을 못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선수한테 국내 팀들이 기대하는 거는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타격인데 타격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스윙에서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없는 그런 스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컨택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하체 이용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장타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하나이글스가 지금 초반에 부진한 상황인데 타선에서 투수력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타선에서 좀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프로리얼 선수가 그런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또 팀 성적도 같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음 경기 뭐 10경기 이후 뭐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기대가 돼야 되는 요즘에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갔을 때 플로리올 선수가 밀어서 홈런을 치는 것도 저희가 봤었고 또 이 선수가 시범 경기 때는 4할로 맹타를 쳤단 말이에요. 이 시범 경기와 연습 경기 그리고 정규 시즌의 이 괴리감은 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시범 경기 또 스프링 캠프와 이 정규 리그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스프링 캠프 이 모든 국내 구단이 쓰는 그 야구장이 그 오키나와 캠프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사실 모든 선수들 투수들을 이 테스트 해보는 그 시기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시범 경기 중에도 또 많은 선수들을 뛰면서 이 경기 감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 뭐 신인 선수들,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뭐 어쨌든 뭐 1이닝, 2이닝 계속해서 던지잖아요. 그런 투수들의 또 그 구위와 또 정규 시즌 들어갔을 때의 구위는 또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프링 캠프의 성적, 시범 경기의 성적은 우리 야구의 참견 이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스프링 캠프 또 시범 경기의 성적은 참고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또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 말수가 좀 적다. 뭐 이제 이런 성격도 좀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선수한테는 또 라틴 선수예요. 아마 좀 새로울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다 시즌 시작했는데 부진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멘탈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구단의 스카우터들도 어쨌든 이 경기력, 요 실력 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물론 다 체크들을 하시겠지만 그 지금 이승훈 스카우터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 부분에서도 큰 경기력,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이글스에서 홈런을 거의 40개 가까이 쳤던 로사리오 선수 있잖아요. 그 네. 선수는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모든 팀메이트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경기 전에 그 라틴 선수다 그러니까 남미 선수다 보니까 그 외국 노래를 막 들으면서 락카에서 혼자 춤을 춰요. 그러면서 막 혼자 흥을 막 돋구고 만약에 성적이 좀 안 좋아도 개인 연습을 하면서도 그런 음악들을 틀어놓으면서 뭔가 경기 그 연습의 집중도를 좀 올리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지금 플로리오 선수는 보니까 경기장 내에서도 좀 뭐 위축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거나 그 활발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선수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려면 선수들이 이 팀메이트들이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본인이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뭔가 그런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뭘 해서라도 좀 이 자기의 텐션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5월이 돼서도 반등했던 외국인 타자들의 사례가 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또 플로리오 선수의 또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 반즈 선수와 레이에스 선수와는 재계약을 했고 왼손 투수 터커 데이비슨 선수만 새롭게 영입을 했습니다. 자,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두 경기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어제 경기는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일단 데이비슨 선수가 공교롭게도 제가 메이저리그 데뷔를 할 때 이 선수가 애틀란타에서 제가 그 경기를 봤어요. 네. 네, 딱 그 경기에 저는 있었는데 그때는 94마일 그러니까 151km 정도 구속에 나왔는데 요즘은 뭐 145, 146을 던지는데 아무래도 싱커 위주로 던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조금 부진을 했죠. 예. 네, 슬라이더를 이제 주무기로 사용하는 선수고요. 네, 그 다음에 체인지업과 커브가 있긴 한데 거의 이제 패스트볼, 슬라이더 콤보로 이제 타자들을 요리하는 선수고요. 게다가 좌완이니까 그렇죠. 또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위닝샷이 확실한 위닝샷이 저는 막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아요. 공의 무브먼트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피지컬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또 높은 익스텐션도 또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삼진을 잡는 투수보다는 좀 이 맞춰 잡는 투수의 유형이다 보니까 이 내야의 그라운드 볼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롯데의 이 내야진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비슨 선수의 능력은 정말 의심치 않지만 혹시 모를 그런 이런 불안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데이비슨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는 롯데자이언츠의 내야수들도 좀 더 이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지난해 190이닝을 넘게 던졌던 윌커슨 선수를 이제 대신하는 외국인 투수잖아요. 사실 팬들께서도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뭐 물론 단 지금 3경기밖에 던지진 않았지만 터커 데이비슨 선수의 이 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좀 일단 윌커슨 선수는 조금 나이도 솔직히 좀 있고요. 게다가 KBO에서 조금 타자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조금 낫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라이트 초이스였다. 저도 웰커슨 선수는 어쨌든 간에 이 브레이킹 볼을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였는데 이 한국 국내 타자들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익었을 정도의 시기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데이비슨 선수를 교체하는 게 저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비슨 선수가 저는 충분히 자이언츠의 그런 야수들의 좀 도움을 받으면 10승 이상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난하게요? 네, 제가 인천 경기할 때 이제 중계를 했잖아요. 네. 네, 중계를 하면서 이제 데이비슨 선수의 이 투구 모습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좌투수니까 이 우타자한테 던질 때에 이 몸쪽으로 들어올 때 이 각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떨어지는 슬라이더나 이 변화구에 대한 그
높은 또 완성도도 봤고 저는 분명히 데이비슨 선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수들의 도움만 좀 있다면 뭐 심승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일단 그 사직의 응원 문화에 너무나 만족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사나이 울리는 라면. 예. 그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그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뭐 국내에서 못 먹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못 먹어요. 그 정도 매운 거는 저도 못 먹는데 대단한데요, 데이비슨 선수. 네, 그래서 그 라면을 먹고 앞으로 자주 시켜 먹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적응이 좀 또 수월할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야수들의 도움과 함께 또 올 시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한 팀 바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잭 로그, 콜 어빈 그리고 이제 케이브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 중 어떤 선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콜 어빈 선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수는 필라델피아에서 지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필라델피아에서 했고 게다가 오클랜드로 트레이드가 돼서 32경기를 선발로 한 해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풀타임을 떴네요. 네, 그리고 그 해에 제일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이 패전 투수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15번. 예. 계속 풀타임으로 메이저리거로 선발로 활약을 했던 선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한국에 온다고 딱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사실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아니면은 일본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두산에서 너무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일단 구종이 너무 다양하고요. 게다가 구속도 필요할 때는 150 이상 나올 수 있는 선수고 커터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타자들한테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정타가 많이 안 나와요. 특히 우타자들한테는 이제 몸쪽으로 이제 커터가 왔을 때 좀 힘들어할 수 있죠. 게다가 다른 구종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체인지업도 좋고 커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두산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잭 로그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디셉션, 디셉션을 좀 이용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좀 구속도 사실은 좀 약하고요. 네, 그리고 커맨드가 조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스위퍼가 너무 좋아요. 네, 스위퍼가 좋기 때문에 좌타자들한테는 이렇게 뒤쪽에서 딱 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타자들한테는 너무 좋으나 우타자들한테는 과연 어떤 구종으로 이 선수가 먹힐 수 있나 좀 궁금합니다. 의아합니다. 와, 실제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좌타자 상대로 피안 타율이 1할 8푼 5리인데 우타자 상대로는 3할 2푼 중리.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우타자한테는 너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브 선수가 사실은 이제 몸살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케이브 선수는 워낙 메이저리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선수를 7년을 뛰어서요. 메이저리그에서 45 홈런을 때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스윙이 간결하고 수비력이 너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다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어깨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서는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윤희상 위원도 사실은 기대되는 선수로 이제 콜 어빈 선수를 먼저 꼽기도 했었는데 김태균 의원께서는 이 콜 어빈과 잭 로그 이 두 투수를 좀 현재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콜 어빈 선수는 이승원 스카우트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변화구나 이런 뭐 장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콜 어빈 선수의 이 투구 폼을 이 좀 다이나믹한 그 투구 폼에 좀 집중을 했는데 워낙에 투구 폼이 와일드하고 큰 상태에서 이 공 놓는 이 릴리스 포인트도 약간 이 대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우타자 기준, 좌타자 기준에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타자들은 굉장히 멀리서 각 있게 들어오는 그런 빠른 공, 그리고 좌타자들은 또 이 몸쪽에서 휘어져 나가는 그런 공들이 위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장점이 또 있지만 또 제구에 대한 안정, 또 그 변화구에 대한 그런 완성도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승원 스카우트가 이제 케이브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경험도 풍부하고 또 이제 홈런도 45개나 때려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이제 메이저리그의 어떤 경력이 또 KBO 리그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균 의원께서 좀 보셨을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스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몸 상태도 또 좋지 않고 보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승부욕이 높은 그 선수로 또 유명을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지금 KBO 리그 투수들한테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몸 상태를 잘 추스리고 워낙 승부욕이 높은 선수기 때문에 그 적응력을 빠르게 좀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투수의 공을 좀 많이 보고 분명히 이게 아무리 메이저리그가 수준 높은 리그인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당연한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 KBO 리그 투수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된 이 새로운 리그에 와서는 타자들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좋은 스윙을 또 프로리얼 선수하고는 또 다른 그런 스윙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세 명의 선수 모두 두 분께서 상당히 또 좋은 평가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올 시즌 우승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확실한 1선발을 영입한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가 이제 엘리이저 에르난데스 선수와 오스틴 딘 두 명의 선수와는 재계약을 했고 요니 치리노스 선수와 이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승원 스카우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치리노스 선수 아주 그냥 아우. 리그를 참 씹어먹고 있죠. 네, 치리노스 선수는 일단 투수를 잘 키운다는 템파베이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은 선수였고요. 뭐 꾸준한 활약은 했지만 이렇게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왔는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 딱 이렇게 세 가지 구종을 던지는 선수인데요. 심플해요.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슬라이더도 12시에서 6시로, 게다가 스플리터도 포크볼도 위에서 아래로, 게다가 싱커도 무브먼트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KBO 타자들도 너무 이제 직구를 잘 치잖아요, 솔직히 요즘. 하지만 KBO 타자들이 아직은 무브먼트가 있는 직구에는 조금 아직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리노스 선수가 아주 한국에는 딱 잘 맞는 선수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헛스윙도 잘 유도할 것 같고요. 앞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의원께서는 치리노스 선수를 또 꼽아주셨잖아요. 이 선수 그러니까 어떤 매력? 치리노스 선수가 딱 그거예요. 이 무브먼트, 이 테일링이 굉장히 좋은데 네. 국내에 그동안에 있었던 외국인 선수 그리고 또 국내 선수와는 다른 결이 다른 그런 테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cm 정도가 떨어졌다. 근데 치리노스 선수는 정확하게 제가 측정은 해보진 않았지만 한 30cm 이상이 떨어지고 뭐 휘어나가고 그런 무브먼트가 다른 투수에 비해서 굉장히 위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일단은 진짜 빠른 공 150km 넘는 투수들이 이제는 KBO 리그에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공은 사실 치다 보면은 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화구 가지고는 이 속도의 편차도 줄 수 있고 또 휘어져 나가는 각도 투수들이 영리한 투수들, 이 손가락 조금 이게 장난칠 수 있는 투수들은 이 변화구의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치리노스 선수는 그 이상의 그 떨어짐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치리노스 선수가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정타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LG의 그 수비력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또 잠실 야구의 특성을 정말 맞게 치리노스 선수가 던져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LG 트윈스의 이 스카우터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팀만이 남았습니다. 시즌 전 강력한 1강으로 꼽혔던 팀이죠.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두 외국인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 선수와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이제 거포 1루수의 갈증으로 이제 패트릭 위즈덤 선수 또 그리고 이제 아담 올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먼저 두 선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패트릭 위즈덤 선수 너무 유명한 선수죠. 뭐 사실은 2001년에 시카고 컵스에서 홈런을 28개를 때려냈고 다음해에는 25개 그리고 23개. 너무 유명했던 선수예요. 플래툰 그다음에 뭐 주전으로도 뛰었던 선수고요. 그때는 3루수였죠. 지금은 1루를 보고 있는데
헛스윙이 많지만 일단은 컨택이 된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담장을 넘길 수 있는 선수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스윙이 너무 간결해요. 네, 간결하고 임팩트도 줄 알고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선수가 배터박스에 딱 들어올 때마다 저는 뭔가 한 방이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는 딱 일단 딱 저는 가장 이 타자로서에서 이 타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우타자 기준에서 이 왼쪽 벽을 잘 형성이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그거를 좀 높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보는데 예. 위즈덤 선수가 이 유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어떤 변화고 뭐 빠른 공 어떤 공이 왔을 때 이 임팩트 할 때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위즈덤 선수를 보니까 타 위치에서 이 임팩트까지 나올 때 이 스윙이 굉장히 간결하고 짧기 때문에 공에 대한 이 대처 능력, 그러니까 장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찾고 있던 장타력 있는 그 타자가 타자를 찾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태균 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선수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홈런, 장타에 대한 생각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개막 시리즈에서 이제 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는데 저는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러면서도 3개의 볼넷을 골랐고 지금 볼넷 삼진 비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선수의 어떤 타격 자세라든지 이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좀 스윙이 좀 헛스윙이 좀 많지 않을 스타일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분이에요. 일단 여기 스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임팩트까지 나오는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공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도 짧으면 이 몸에 붙어서 이제 팔꿈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도 멈출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즈덤 선수가 뭐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삼진율이 좀 높았을지언정 우리 국내 리그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가졌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이제 조만간 복귀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김도영 선수가 복귀가 되면 더 시너지가 나고 파괴력이 더 뛰어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위즈덤 선수와 함께 이제 아담 올러 선수도 상당히 또 인상적인 초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승원 스카우트는 좀 올러 선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올러 선수는 마이애미에서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작년에 활약했던 선수인데요. 9위는 괜찮아요. 일단 구속도 잘 나오고 151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긴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орм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타자 쪽으로 공이 너무 쏠려요. 직구를 던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로 힙바이 피치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좌타자가 나왔을 때는 볼넷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게다가 스위퍼는 괜찮아요. 스위퍼는 참 좋은데 또 그것도 딱 커맨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헛스윙이 은근히 많이 안 나온다. 9위에 비해서는. 그리고 원래 체인지업은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체인지업은 조금 아쉽지만 그 스위퍼랑 직구가 커맨드가 된다면 무서운 투수다.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조금 아쉽다. 이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메카닉이 조금은 조금 이렇게 간결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구가 잡히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울러 선수도 딱 그거죠. 정말 이 또 얼마 전에도 좀 제구 난조를 보였는데 그 제구 한 번씩 제구 난조되는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뭐 가장 어려운 거죠. 그 그렇죠, 부분이. 어렵죠. 근데 그 부분만 되면 가지고 있는 부위는 저는 괜찮다. 제가 또 볼 때 투수를 볼 때 또 제가 상대해본 입장에서 볼 때 투수들이 일단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공 그리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 이 두 구종이 완벽하면은 저 역시 상대하기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울러 선수는 보면 이 패스트볼이 투심 속으로 이 우타자 기준에서 몸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그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슬라이더 스위퍼가 굉장히 꺾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갑자기 흔들리는 그 제구 난조 그 부분만 좀 보완된다면 충분히 9위로도 승산 있는 그런 좋은 9위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팬들께서 왜 우리 팀은 이야기를 안 하지 했던 이제 SSG 랜더스나 KT 위즈 또 삼성 라이온즈 팬들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KBO 리그에 와서 새롭게 경험을 하는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SSG 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앤더슨 선수와 에레디아 선수와는 재계약을 했고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와 이제 새롭게 계약을 했는데 좀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 이제 KBO 팬들께 첫 인사를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예측을 좀 해봤을 때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치 화이트 선수는 일단 메이저리그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선수가 LA 다저스에서도 선발로 그다음 불펜에서도 너무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반한국인이잖아요. 혼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한국 와서도 적응을 잘 할 것 같고요. 게다가 구위가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복귀만 한다면 건강하게 복귀만 한다면은 정말 좋은 선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랜더스필드에서 이제 미치 화이트 네. 선수 실제로 봤는데 네, 진짜 박찬호 위원하고 닮기 닮았더라고요. 진짜 닮기 닮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진짜. 잘생겼던데요? 네, 진짜 젊었을 때 박찬호 위원 보는 좀 느낌이었고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영입을 했지만 KBO 리그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후라도 선수와 레이스 그리고 타자는 디아즈 선수입니다. 김태균 의원은 이 조합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시즌에 불펜에 좀 과부하가 있었잖아요. 물론 준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과부하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후라도 선수를 영입하면서 좀 긴 이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확보됐기 때문에 불펜 선수들의 조금 컨디션 조절, 이 과부하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디아즈 선수는 뭐 워낙에 지난 시즌 후반에 또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도 또 홈런도 때려내고 또 초반에 좋았다가 조금 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안정적으로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선수들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KT 위즈도 사실은 이제 세 선수가 모두 이제 KBO 리그 경험이 있습니다. 헤이수스와 이제 쿠에바스, 로하스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꾸렸는데 이승원 스카우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헤이수스 선수는 작년에 키움에서 너무 잘했잖아요. 잘했죠. 일단은 공의 묵직함이 남달라요. 일단 싱커 그 투심 계열 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한가운데 던져도 땅볼이 많이 나오는 투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잡았다. 지금 활약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쿠에바스 선수 유명하잖아요. 네, 일단 커터도 너무 좋고 체인지업, 뭐 투심 구종이 너무 다양하고 제구도 잘 되고 로하스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KT는 무섭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좀 KBO에 문을 두드린 이제 외국인 선수들 저희가 특히나 이제 새롭게 KBO 리그에 이제 영입된 선수들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승원 스카우트가 좀 평가하기에 네. 이 선수는 조심스럽지만 좀 제2의 켈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선수가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예. 다시 갈 수 있는 선수 저는 제임스 네일 선수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너무 좋은 활약을 했지만 올해 더 좋은 제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은 투심 계열 그다음에 스위퍼 그 콤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게다가 체인지업이 작년보다 좀 좋아진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네일 선수가 사실은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애리조나로 만약에 스카우트를 해간다면 이 가격의 규모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아니 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그냥 대충 켈리의- 좀 이렇게 켈리의 금액보다 어느 정도 높거나 낮을 수 있는지 정도. 하지만 켈리 선수가 처음에 저희가 다시 데리고 갔을 때는 너무 저렴하게 저희가 사인을 했었어요. 사실은 얼마였죠? 4년 계약 11.5 million.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거 메이저리그는 역시 스케일이 크네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정도 계약은 더 받지 않을까. 더. 네, 네. 그럼 단연 계약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년, 3년 계약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꼭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다고 해서 또 KBO 리그에 와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김태균 의원께서 이제 또 같이 생활도 해보셨고 또 오랫동안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또 많이 보셨잖아요. 좀 KBO에 와서
일단 외국인 투수들, 타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팀메이트들하고 적응력 이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인데 미국 리그가 아무리 미국 야구보다 KBO 리그가 하위 리그기는 하지만 분명히 선수들이 이 경기마다 이 다시 복귀하면서 연구하는 그 자세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오면 이 KBO 리그에서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의 성적,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돌아가는 선수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리그에 대한 그 적응은 뭐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적응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그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매 경기를 임하고 또 복귀를 하고 또 연구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KBO 리그도 굉장히 큰 리그잖아요. 그럼요.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리그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리그에 도전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갖고 해주면 본인의 성적 실력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언제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도 또 야구에 참여하는 진행을 맡게 된 저 역시도 시청자 여러분의 물음표를 향후에 느낌표로 또 바꿀 수 있는 올 시즌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참견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